자, 우리가 랜을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다. 이게 기술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그 브로드캐스트라는 것은 결국은 주소로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브로드캐스트 주소에 해당되는 녀석들이 그 브로드캐스트 대상이고, 걔네들의 모임이 하나의 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주소에 해당하는 녀석들의 호스트들이 하나의 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고, 그럼 IP의 경우에는 그 주소가 어떻게 브로드캐스트로 정해지느냐 했을 때,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 네트워크별로 네트워크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실습실 같으면 223.194.165.0이라는 네트워크 주소를 쓰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의 주소들은 앞에 네트워크 주소는 다 똑같고, 즉 223.194.165까지는 다 똑같고, 뭐만 다르다고 그랬어요? 뒤에 뭐 0부터 255까지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23.194.195.0에서 223.194.165.25까지 앞에 것은 다 똑같고 뒤에 것만 다른 녀석들이 각각의 우리 호스트인데, 그럼 결국은 그들 전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주소를 쓴다 그랬어요? 기본 게이트웨이? 기본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죠. 혼자죠. 전체가 아니죠. 우리 실습실 같은 경우에 223.194.165. 얼마를 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각 호스별로 주소가 달라진다. 이 부분은 같다 그랬죠. 그럼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에서의 그 네트워크 주소 부분이 그 뒤에 저 XXX 부분이 이제 뭐 51번, 52번 이런 식으로 서로 다 다른 호스트의 주소다. IP 주소는 그런 식으로 부여를 한다. 중구난방으로 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XXX 하나하나가 유일한 호스트를 지정을 하는데 사용되는 호스트 주소다. 그죠? 이거랑 비슷한 게 뭐예요? 우리 이 동네의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이 동네, 여기까지가 우리 동네 주소잖아요. 그것처럼 223.194.165까지는 우리 실습실의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주소 부분이고, 근데 IP 주소는 단지 숫자고, 우리 그 집 주소는 이제 숫자와 이름이 섞여 있죠. 그죠? 보통은 그 이름까지가 동네 주소고, 뒤에 숫자가 번지수로서 그 집 주소죠. 그렇잖아요. 근데 IP 주소는 동네, 여기서 동네라는 건 네트워크죠. 그 동네 주소와 집 주소가 다 숫자다 이거야. 우리 실습실의 네트워크 주소는 이제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과 같은 네트워크 주소는 223.194.165까지다. 32비트 IP 주소 중에. 그리고 호스트 주소는 그 뒤에 나머지 XX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저 XX 하나하나가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가 그냥 편의상 51 더하기 이 번호를 이 컴퓨터에 호스트 주소로 정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IP 주소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특정한 호스트에 대해서 주소가 유일하게 지정이 된다. 그건 뭐냐? 그 호스트의 주소인데, 그거 말고 그 네트워크 안에 모든 호스트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주소가 특별히 있다 그랬죠. 그 네트워크상의 모든 호스트를 지칭하는 게 뭐냐? 바로 브로드캐스트다 이거예요. 그 주소가 브로드캐스트 주소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값이 얼마라고 했죠? 이 실습실 네트워크 전체를 의미하는 주소는 맨 뒤에가 25라고 그랬죠. 즉 호스트 주소가 223.194.165 다음에 나머지잖아요. 그 나머지가 몇 비트예요? 8비트죠. 저 구조상. 왜냐하면 8비트씩 끊어서 점 찍어서 10진수로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XX는 8비트예요. 그러면 그게 전부 0인 것과 전부 1인 것은 어떤 특정 호스트의 주소가 아니고 다른 특별한 용도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 네트워크에서. 0인 것은 무슨 주소였죠? 네트워크 자체. 그렇죠. 네트워크 자체를 표시하기 위한 주소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부 1인 것은 브로드캐스트 전체를 지칭하기 위한 주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실습실의 모든 호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주소는 223.194.165.255죠. 우리 시스템 운영 수업하면서도
ifconfig나 아니면은 IP 어드레스 명령어로 뭐 IP 주소 보고 그럴 때 거기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나왔었죠. 그죠? 그때 그것도 똑같은 구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특정 네트워크에 대한 브로드캐스트로 지칭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마치 뭐와도 같으냐. 자, 2학년 C반 전체 학생. 이게 어떤 특정 클래스에 대한 브로드캐스트죠. 그런데 그냥 2반 전체 학생 이러면 그 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 반 전체. 어떤 특정 반을 지칭을 해서 전체라고 하는 것과 그냥 2반 전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지. 내가 다른 반에 가서 2반 전체 그러면 여기서 2반 전체 한 것과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2학년 C반 전체, 뭐 2학년 A반 전체 이러면 그 반이 정해지잖아요. 똑같은 브로드캐스트인데. 그렇게 두 가지 브로드캐스트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223, 194, 165, 255 하는 것은 223, 194, 165 네트워크에 대한 브로드캐스트고,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네트워크에 대한 브로드캐스트를 지정을 할 때 쓰는 IP 주소가 25.25.25.25라는 게 있다. 그거는 특정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네트워크 전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소로 내가 목적지를 해서 네트워킹을 할 때 데이터가 전달되는 호스트들이 브로드캐스트 영역이다. 그랬어요. 그 범위가.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IP 주소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결국은 하나의 호스트에서 데이터가 출발을 해서 어쨌든 최종 목적지의 호스트까지 이동하는 게 네트워킹이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TCP/IP 기술을 쓰는 인터넷을 예로 든다면, 그 계층으로 분리를 했을 때 TCP/IP의 관점에서 1계층, 2계층 두 개의 계층이 그것을 위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계층은 우리가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하고, TCP/IP 입장에서 얘기할 때 2계층은 이제 인터넷 계층이죠. 그걸 이제 일반적인 OSI 기준 모델로 따지면 1계층, 2계층, 3계층에 해당하죠. 그래서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 얘네들이 결국은 어쨌든 그 데이터를 현재 호스트에서 목적지, 호스트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필요한 역할들을 해준다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다시 둘로 나눠보면 길찾기 기능과 그 길찾기를 한 결과로 실제 이동시켜주는 기능,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길찾기, 즉 길 안내 기능은 마치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같다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지로 가려면 어디로 가라, 그걸 지정을 해주는 게 길찾기이고 길 안내고, 그 다음에 실제 그것을 이동시켜주는 거는 그 내비게이션의 명령에 따라서, 안내에 따라서 이동시켜주는 거죠. 즉 뭐 교통수단으로 따지면 내비게이션과 운전기사 그리고 차량, 도로, 그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이동수단은 운전기사, 차량, 도로고,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이고, 그렇게 두 층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OSI 계층을 따지면 3계층, 네트워크 계층이 이제 내비게이션의 역할이고, TCP/IP로 따지면 2계층, 인터넷 계층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거기서 이제 지정된 길에 따라서, 즉 안내된 길에 따라, 그 경로에 따라서 실제 이동을 시켜주는 거는 OSI 계층으로 따지면 1, 2계층의 역할. 그 다음에 TCP/IP 계층으로 따지면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1계층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각 계층들이 자기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 그러면 TCP/IP의 계층으로 인터넷에서의 기술로 따졌을 때 길 안내라는 거는 그 길 안내를 위해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다 그랬나요? 이거 오늘 하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그 네트워킹의 원리를 다시 정리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진도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길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거죠. 일단 길 안내를 하려면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된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목적지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하죠. IP가 아닙니다. IP는 그냥 프로토콜일 뿐이에요. IP에서 사용하는 주소가 필요하죠. 그게 IP 주소죠.
IP는 프로토콜일 뿐입니다. 그 프로토콜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P 주소인 거죠. 그러니까 식별할 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 된다. 그게 IP 주소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주소가 부여가 되는 거지. 그것도 어떤 식으로 어느 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네트워크 주소가 부여되고 그 네트워크 안에 호스트들의 이제 각각 주소가 부여되는 식이죠. 그렇게 해야만 그 주소를 기반으로 이거 어느 네트워크에 속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 일단 네트워크를 먼저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만약에 이런 주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서울시 종로구 뭐 관철동 그런 주소가 우리 동네 집 중에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편 배달부가 그 봉투에 써 있는 그 주소를 보고 여기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못 찾아오겠죠. 그거는 종로구에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길을 못 찾겠지.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렇게나 중구난방으로 되면 안 되고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는 그 네트워크에서 쓰는 네트워크 주소가 딱 정해져야 되고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호스트만 달라야 된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주소 부여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그 주소에 대한 길찾기 정보가 있어야죠. 주소는 아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 멸장 도루묵이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서울시 구로구청동 62-160이라는 건 아는데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면 주소 아무리 알아봐야 아무도 못 찾아줘요. 그죠? 길을.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럴 길을 찾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터넷에서 그 주소를 기반으로 이건 어디로 가면 돼 하고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길찾기 정보. 라우팅, 길찾기가 라우팅이고 그 정보는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했죠. 그걸 지난 시간에 했죠. 지지난 시간에도 했고 그 다음에 요 인접 과목인 서버 구축 운영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하는 명령어도 리눅스에서 해보고 우리 윈도우즈에서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길 찾기 정보인 라우팅 테이블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결국은 목적지 주소에 대한 경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목적지 주소라는 것이 보통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네트워크 단위로 돼 있다 그랬어요. 이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는 이거다 하고 여러분들이 netset-r이나 아니면 route print 해본 결과 쫙 나오는 거 보면 주소 범위가 나오고 그 주소에 대한 경로가 나오죠. 하나의 라인에. 그게 여러 라인이 있죠. 어떤 주소 범위에 대해서 어떤 주소 범위에 대해서 어떤 주소 범위에 대해서 어떤 주소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라 하는 게 쫙 라인 바이 라인으로 들어있는 게 그게 라우팅 테이블이죠. 그러면 그 주소 범위를 표현하는 표기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트워크 주소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우리 실습실의 주소 범위는 어떻게 표기하죠? 우리 실습실의 IP 주소 범위는 223.194.165.0에서 223.194.165.255라고 쓸 수도 있죠. 주소 범위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서울구청동 뭐 1-1번지부터 뭐 30-50번지까지가 이 동네 주소다 이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을 쓰죠. 어떻게 하죠? 그렇죠. 서브넷 마스크라는 걸 이용해서 주소 범위를 알 수 있게 해주죠. 서브넷 마스크는 이 IP 주소와 마찬가지로 32비트인데 네트워크 주소 부분이 1, 호스트 부분이 0인 이진수죠. 그래서 그것에 따르면 우리 실습실의 네트워크 주소는 여기까지고 호스트 주소는 얘네들이니까 이 네트워크 주소가 1인 게 몇 비트란 얘기예요. 32비트 중에 서브넷 마스크 32비트 중에 네트워크 주소가 1인 게 몇 비트? 24비트죠. 그죠? 그리고 호스트 주소에 해당하는 비트가 몇 비트? 8비트인 거죠. 그래서 32비트 중에 앞부분은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비트 24비트가 1. 네트워크 쪽은 1로 표현하고 호스트 주소 부분은 0으로 표현해서 11111111 111111 00000000인데 IP 주소와 같이 그렇게 10진수로 또 표현한다 그랬죠. 그럼 10진수로 표현하면 8자리씩 끊어서 표현하면 25.0이죠. 그죠? 그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죠. 23.194.165.0, 25.25.25.0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뭐 netset-r이나 route print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주소 범위에 대한 경로가 이거다 하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IP에서의 기란내는 IP란 프로토콜에서의 기란내는 내비게이션과 달리 어떻게 해준다 그랬냐 하면 그 내비게이션은 보면 딱 여러분들이 길을 찾으면 어때요? 경로를 쫙 끝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IP가 그렇게 해준다 그랬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바로 그 다음에 갈 넥스트 IP 주소까지. 그 넥스트 IP 주소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 다음 갈 넥스트 IP 주소는 어디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나랑 같은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애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네트워크 안에서 다음 갈 곳. 목적지까지 가야 되긴 하는데 목적지를 한 번에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는 같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끼리는 직접 대화가 가능하지. 바로 같은 반 학생들끼리는. 그러나 이제 다른 반 학생이나 다른 학년 학생한테 대화를 하려면 이제 반대표를 거치거나 아니면 지도교수를 거치거나 뭐 그런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같은 반대표는 여러분들이랑 같은 반이잖아. 어쨌든 그러나 반대표한테 얘기하면 반대표가 이제 건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라우팅을 하는 방식이야. 어쨌든 그 다음 갈 곳이 어디냐? 바로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곳이다. 그렇게 기란내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 주소 범위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거는 우리 실습실 내에서의 주소들이죠. 다 이 주소 범위는. 그래서 이 주소 범위에 있는 목적지에 대해서는 내가 내 입장에서 봤을 땐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연결됨. 이게 그 다음 갈 곳이 저렇게 돼 있으면 그곳이 바로 목적지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한 번이면 갔다. 바로 연결돼 있어서. 그러나 만약에 목적지가 저 주소 범위에 없으면 예를 들면 뭐 구글의 IP 주소다 그러면 저 범위가 아니잖아요. 주소 범위가. 이 주소 범위 1, 2가 없죠. 여러분들이 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그 구글의 IP 주소에 해당하는 주소 범위는 어느 거냐 하면 이걸 다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얘네들 다 아니다 이거야. 다 아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리 봐도 각각의 라인의 주소 범위로는 구글의 IP 주소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게 해당이 되냐면 요게 해당이 된다. 요거의 주소 범위는 어떻다고 그랬냐면 0.0.0.0부터 시작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서브넷 마스크에 의하면 없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주소 부분이 1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저 서브넷 마스크는 0.0.0.0이니까 네트워크 주소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32비트가 다 뭐예요? 그 네트워크에서의 그냥 호스 주소인 거야. 그러니까 호스 주소가 0.0.0.0부터 25.25.25.25까지가 다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모든 IP 주소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죠. 저 네트워크는. 어쨌든 그 주소 범위 안에 들어가지 구글의 IP 주소는. 그러니까 구글이 목적지에 대한 경로는 저 경로가 되는 거예요. 저 경로라는 건 뭐냐? 그 다음 갈 곳이 여기다.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그 다음 갈 곳이라는 뜻이에요. 넥스트. 영어로는 넥스트. 얘도 나랑 어때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죠? 마치 반대표와도 같은 거예요. 나랑 같은 반 클래스 학생인데 그 반대표가 다른 데로 전달을 시켜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로 보내면 다른 네트워크로 갈 수 있다. 결국은 나는 게이트웨이한테 보내고 게이트웨이는 그걸 받아서 또 중계를 또 해줘야 되겠지. 게이트웨이가 구글로 바로 보낼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게이트웨이랑 구글이 또 같은 네트워크에 있지는 않거든. 적어도 몇 개의 네트워크를 떨어져서 있거든. 왜냐하면 게이트웨이는 우리 교내에 있는데 구글이 우리 교내에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학교에서 다른 데로 나가서 어디로 가서 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로 직접 구글로 보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또 넥스트업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건너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 갈 곳. 어쨌든 그것도 또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녀석인데 물론 이
그 다음 갈 곳이 우리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당연히. 게이트웨이는 다른 네트워크에도 여러 개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네트워크에서 출발해서 게이트웨이까지 갔고 거기서 어쨌든 구글로 가기 위한 또 다른 네트워크에서의 같은 네트워크에 그 다음으로 가야 되겠지. 또 거기서 또 걔가 갖고 있는 그 하나의 네트워크의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거다 하는 거고 그것을 확인하는 명령어가 뭐였죠? 어디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지. 두 개의 답이 나왔는데 핑이 나왔고 트레이스 RT가 나왔습니다. 예, 트레이스 RT가 맞죠. 여러분들이 핑 구글 해보고 트레이스 RT 구글 해보세요. 그 결과를 보시면 뭐다 하는 게 딱 나오죠. 해봤어요 우리가 다. 구글로는 안 해봤지만 우리 그 학교 홈페이지로 트레이스 RT 해봤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실제 IP가 어떻게 길 찾기를 해주는지 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게 네트워킹이다. 별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네트워크가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러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내 호스트에서 일단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게이트웨이 또 여기서 또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이 돼 있다면 이 중간에 게이트웨이들이라는 게 라우터들이죠.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라우터들이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면 네트워크 이렇게 호스트들이 연결돼 있다면 이 동그란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라면 하나의 라우터가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결국은 여기가 구글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네이버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이 구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네트워크가 아니고 대상이 이거죠. 그래서 게이트웨이로 보내면 게이트웨이는 또 구글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라우팅 테이블을 뒤져서 어디로 된다고 판단을 하겠지. 거기가 어디겠어요? 그 다음 갈 곳이 이 네트워크겠어요? 이 네트워크겠어요? 1번, 2번. 구글로 가려면 1번 네트워크로 가야 돼요? 2번 네트워크로 가야 돼요? 1번 네트워크로 가야 돼요? 2번 네트워크로 가야 돼요? 여기서 일단 여기로 왔죠? 여기서 구글로 가려면 이리 가면 돼요? 이리로 가면 여기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이리로 가야 그래야 여기랑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엔 이리로 가야죠. 여기로 가기 위해선 이 네트워크로 가야지. 얘도 어차피 이 네트워크에 속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또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 구글이 여기에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면 이제는 바로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이버 같으면 일단은 여기로 가고 여기서 이번에는 1위로 가야 되겠지. 여기서 1위로 가야 되고 여기서 1위로 가야죠. 여기서 이제 바로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각각의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해서 넥스홉을 찾고 그리로 보내준다. 그게 이제 3계층의 개념이고 실제 그러면 보내줘서 움직이는 거는 누가 한다? 1계층, 2계층이 한다. TCP/IP로 따지면 1계층이 한다. 예, 좀 쉬었다 합시다.